당신은 정말 장소연 디자이너의 어머니세요? 세련된 정장을 입은 동창 수진이 놀란 눈으로 묻던 그 순간, 저는 3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란이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49세 여성이죠. 남편과 사별한 뒤 딸 소연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화려한 커리어 우먼은 아니지만 나름의 자부심으로 제 삶을 살아왔어요. 그날은 중앙여고 3학년 5반 30주년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에 도착해 연회장 앞에 서자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죠. 소박한 린넨 원피스를 입고 간단한 크로스백만 든 제 모습이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미란아, 여기야, 여기. 동창회 주최자인 최수진이 손을 크게 흔들며 외쳤어요. 수진은 유명 백화점 부사장으로 한때 제가 MD로 일할 때 직속 상사였던 사람이죠. 화려한 명품 옷차림에 눈부신 주얼리를 한 수진의 모습이 30년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녕, 다들. 오랜만이네. 제 인사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이 돌아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크게 웃으며 말했죠. 여기 우리의 도예가 장미란이 왔어. 아직도 흙 만지면서 살고 있다니 대단하다. 그 말투에서 도예가라는 단어가 마치 취미 생활을 하는 아줌마처럼 들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온화한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것은 이제 제 특기니까요. 동창들은 각자의 성공 스토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아내, 대기업 임원, 해외 주재원 등 화려한 경력과 생활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해외여행 이야기, 자녀 자랑, 재테크 성공담을 주고받는 사이,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죠. 미란아, 너는 어때? 아직도 그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만들고 있니? 수진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네, 아직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단골 고객들이 늘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죠. 도자기로 생계유지가 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다른 동창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김은정이 끼어들었어요. 은정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와 비슷하게 소박한 차림이었죠. 미란이 작품 전시회 소식 들었어. 내 동생이 내 팬이라 얘기하더라. 꼭 가보고 싶어? 은정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다른 동창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화제는 다시 해외 명품 쇼핑과 자녀 교육으로 옮겨갔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우리는 모두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꿈을 꾸던 소녀들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더군요. 수진의 농담에 웃음이 잦아들자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타인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내심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임지연이 저를 향해 다가와 앉았습니다. 지연은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며 명함을 건네줬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죠. 미란아, 내 도자기 작품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해 볼래? 요즘 수공예품이 트렌드거든. 지연의 친절한 제안에 잠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지연이 제시한 가격을 듣고 실망했어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죠. 제 작품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제안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그 가격으로는 원가도 안 나와. 재고려해 볼 수 있을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란아, 이건 시장 가격이야. 내 작품이 예술성은 있지만 상업성이 부족해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제 작품을 단순한 물건처럼 취급하는 듯한 말투가 불편했어요. 수진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미란아, 너희 딸 미국에서 유학했다며? 지금은 뭐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망설였어요. 일하고 있어요. 제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딸 소연이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늘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서? 무슨 일 하는데? 아니면 비밀이야? 수진의 목소리에 살짝 비아냥거림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소연이가 유명 패션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최근 자신의 첫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왔고 딸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이루어낸 것은 소연이의 것이니까요. 설마 너랑 같이 흙 만지고 있는 건 아니지? 수진의 농담에 몇몇 동창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인생은 성공의 크기로 판단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우리 딸은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 넌 여전히 남의 삶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구나. 제 솔직한 대답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빠르게 화제를 돌렸죠. 우리 딸은 백화점 MD로 일해. 지난달에는 프랑스 바이어들과 수억 계약을 성사시켰다니까. 수진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 너무 대단하네.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 새 제품 라인이야. 어때, 멋지지? 화면에는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유심히 보던 중 갑자기 익숙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분명 제가 작년에 디자인한 도자기 패턴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았어요. 지연아, 이 패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수진이 다시 제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미란아, 내 딸이 정말 유학을 다녀온 거야? 수진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럼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요. 제 대답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파슨스라면 어떻게 유학비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장학금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소연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런 세부 사항까지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창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의 집요한 질문과 다른 동창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저를 옥죄어 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필요했을 텐데 내 도예 공방으로 감당이 됐어? 수진의 질문에 숨은 의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벌었어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도 받았고요. 실제로는 제 작품이 해외 갤러리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만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겸손은 제 삶의 원칙이니까요. 미란아, 우리 다 친구잖아. 솔직히 말해도 돼.
수진이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딸이 정말 해외 유명 브랜드에 다닌다면 우리 백화점에 입점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순간 수진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수진은 진심으로 제 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을 찾고 있었던 거죠. 내심 씁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아, 내 딸이 어디서 일하든 그건 내 딸의 성취지, 내 자랑거리가 아니야. 나는 그저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야.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수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직설적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래,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혹시 내 딸 취업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예술 전공자들 취업이 정말 힘들다던데.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뿐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요즘 취업이 정말 힘든데 예술 전공은 더 힘들잖아. 너희 딸은 어디 취업했어? 수진이 계속해서 캐물었어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딸의 성공을 늘어놓는 것이 불편했죠. 근데 내 작품,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갤러리에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그 섬세함이 정말 놀라웠어. 은정의 진심 어린 감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맞아, 미란이 작품은 예술성이 높지. 지연이 말했지만 지연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디자인이 필요해. 내 작품은 너무 예술적이랄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미란이 작품은 전통적이라 요즘 트렌드와는 좀 안 맞아. 그래서 우리 백화점 입점 심사에서 탈락한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몇 달 전 수진이 부사장으로 있는 백화점에 작품 입점 신청을 했었는데 심사 결과를 아직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탈락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랬군요. 괜찮아요. 다른 기회가 있겠죠.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미란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은정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 작품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생활과 성공 이야기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급 주택 구매,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 해외 명품 쇼핑 이야기에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그 속에서 저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연이 제안했어요. 미란아, 우리 같이 협업해 볼래? 내 인테리어 제품 라인에 너의 예술적 감각을 더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식의 협업인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의 디자인을 우리 제품에 적용하는 거지. 물론 대량 생산을 위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연의 설명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연의 제안은 진정한 협업보다는 제 디자인을 저렴하게 얻으려는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지연의 제안은 그다지 끌리지 않았습니다. 제 작품은 대량 생산용이 아닌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만드는 예술 작품이니까요. 그나저나 미란아, 내 딸 사진 한번 보여줄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지금은 딸 사진이 없네요. 사실 핸드폰에 소연이 사진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이, 엄마가 딸 사진 한 장 없다는 게 말이 돼? 혹시 딸 자랑하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수진의 말에 테이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수진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혹시 내 딸이 정말 유학 갔다 온 게 맞아? 내가 어떻게 유학비를?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30년간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한때 함께 꿈을 꾸던 친구들 앞에서 말이죠. 수진아, 왜 그렇게 내 딸에 대해 알고 싶은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작은 도예 공방으로 어떻게 미국 유학비를 감당했는지 신기해서. 수진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빚을 많이 진 거 아니야? 요즘 사립대 유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미란아,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리가 다 친구들인데. 지연이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정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만들래. 미란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뭘 알아?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수지는 은정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혹시 내 딸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줄래? 못 볼 것 있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참을 이유가 없었죠.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혹시 지금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겠니? 동창회 자리인데. 전화를 끊고 나자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표정에 의문이 스쳤어요. 아마 제가 정말로 딸을 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미란아, 내 딸이 정말 올 거야? 수진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근처에 있다고 하더군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란 듯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오겠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갔습니다. 로비에서 딸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불필요한 자랑을 피해온 제 오랜 습관이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딸의 진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의 모욕을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호텔 입구가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어요. 파리에서 막 돌아온 듯 세련된 슈트 차림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소연에게 향했어요. 그만큼 소연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엄마, 소연이 반갑게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자마자 바로 왔어요. 미안해, 갑자기 불러서. 잠깐 동창회에 들러줬으면 해서.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소연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곧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무슨 일 있었죠? 엄마 표정이 안 좋아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나와 함께 들어가 주면 돼. 소연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시죠. 우리는 함께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대화가 일순간에 멈췄어요. 소연의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연회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소연의 세련된 모습이 예상과 달랐을 테죠. 저는 담담히 소연을 소개했습니다. 친구들, 이쪽은 제 딸 소연이에요. 소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소연입니다. 엄마 친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소연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소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LV 패션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최근 제 첫 컬렉션을 런칭했어요. 그 말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어요. 소연이 명함을 건넸죠. 혹시 필요하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도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진은 명함을 받아들며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파리 컬렉션에서 화제가 된 소연 컬렉션의 디자이너신가요? 소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커졌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소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심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소연의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 부사장님, 소연이 갑자기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정우 씨 어머니 맞으신가요? 대학 시절 잠시 만났었는데요.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수진의 아들 정우와 소연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자 연회장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소연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우 씨와는 좋은 인연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셨지만 전 제 열정을 따르기로 했어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수진이 아들과 소연의 교제를 반대했던 이유가 예술가 집안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소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유명 백화점 MD로 일하셨지만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관행에 맞서다 퇴직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진정성과 용기가 저의 디자인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수진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그 이슈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수진이었음을 암시하는 소연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수진을 겨냥했죠.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 다른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아챘죠. 제가 백화점을 그만둔 진짜 이유가 수진의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퇴출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오랜 세월 억눌러온 진실이 드러나는 해방감과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도 찾아왔죠. 수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지연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협업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소연이 갑자기 지연의 태블릿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이 디자인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지연은 황급히 태블릿을 덮으려 했지만 소연이 이미 화면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어머니의 작품이에요. 작년 봄에 발표한 고유한 물결 시리즈죠. 소연이 지연의 태블릿과 자신의 휴대폰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지연 대표님 회사의 제품 카탈로그네요. 패턴이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요. 연회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건 명백한 디자인 도용이에요. 어머니의 작품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셨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니, 그게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그런 식으로 작품을 도용하는 것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협업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 지연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동창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이 제 편을 들며 말했어요. 난 항상 미란이의 작품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그런 독창성을 함부로 이용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동창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던 많은 이들이 존중의 눈빛으로 저와 소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미란아, 정말 내 작품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 한 동창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도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그런 어머니에게서 그런 딸이 나온 거야. 다른 동창이 감탄했어요. 수지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위신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소연 씨, 혹시 우리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열어볼 생각 없으세요? 고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소연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만 현재는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오히려 제 어머니의 작품을 백화점에 입점시켜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들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수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이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승리감보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제 자신과 딸에 대한 자부심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해방이었죠. 시간이 흘러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저와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연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친구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연회장을 나서자 몇몇 동창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은정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란아, 넌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내 딸도 너무 훌륭해. 다음에 꼭 내 공방에 놀러 갈게. 다른 동창들도 연락처를 교환하자며 다가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인간관계의 얄팍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대응했어요. 미란과 소연이 호텔을 나서는 길, 여러 패션 및 디자인 업계 인사들이 소연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소연 디자이너, 파리 컬렉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시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연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밖에는 소연의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고급 차량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호텔 정문 유리창 너머로 놀란 표정의 동창들이 보였어요. 차에 오르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길고 감정적인 하루였어요.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후련하네.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소연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30년간 참아온 것들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야. 소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항상 진실되게 살라고,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모든 희생과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의 작품을 프랑스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 컬렉션 발표회에서 사용된 엄마 작품을 본 큐레이터가 연락했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꿈만 같은 소식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네. 이제 엄마의 작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차례예요. 항상 믿어왔잖아요. 진정한 가치는 결국 빛을 본다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의 동창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내가 직접 요리해 줄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갑자기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정말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었어요. 차가 출발하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제 삶과 선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술적 가치는 결국 진정한 감시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딸에게 진정성 있는 삶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더 이상 숨기거나 움츠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마치 축하의 반짝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겠죠.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